런던 외곽에 위치한 테스코 슈퍼마켓 주차장은 잿빛 하늘 아래 우울하게 펼쳐져 있었다. 끊임없이 내리는 이슬비가 아스팔트 위를 적시며 미끄러운 반사를 만들어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쇼핑객들의 방수 재킷 후드를 흔들었고 쇼핑카트 바퀴가 젖은 바닥 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차량 번호판은 모두 영국식이었고 테스코의 붉고 파란 간판이 비에 젖어 희미하게 빛났다. 주차장 한쪽 구석에는 이동식 커피 트럭이 서 있었고 그 옆에서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의 스타 선수가 간소한 모자를 쓰고 서 있었다. 그는 방금 훈련을 마치고 근처 훈련장인 호스퍼 웨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다. 그의 손에는 얼그레이 티가 담긴 종이컵이 들려 있었고 눈은 비에 젖은 주차장을 무심히 훑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순간은 곧 폭풍처럼 뒤바뀔 터였다. 주차장 중앙에서 엠마, 영국 태생의 홀어머니가 쇼핑카트를 밀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 카페에서 하루 종일 서빙하며 생계를 꾸리는 여성이었고 얼굴에는 긴 교대 근무의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녀의 방수 재킷은 비에 젖어 반짝였고 손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녀 옆에는 7살 아들 리암이 따라오고 있었다. 리암은 토트넘 호스퍼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등에는 손흥민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축구공 그림이 그려진 배낭을 고쳐맸다. 엠마의 쇼핑카트는 식료품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바퀴 하나가 고장나 삐걱거리며 불안정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카트를 조심스럽게 밀며 리암에게 말했다. 조심해, 리암. 바닥이 미끄러워. 리암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따라갔지만 그의 눈은 주차장의 무릉덩이를 피해 공처럼 튀는 빗방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평온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두 대의 랜드로버 사이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콜린이었다. 그는 영국 해병대 출신으로 군복 스타일의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오래된 훈장이 희미하게 빛났고 목에는 군번줄이 매달려 있었다. 콜린의 걸음걸이는 마치 주차장이 그의 소유인 듯 당당했고 그의 두꺼운 부츠가 젖은 아스팔트를 세게 밟으며 묵직한 소리를 냈다. 그의 쇼핑카트는 맥주캔과 감자칩 봉지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엠마와 리암을 전혀 보지 않은 채 그들의 카트와 부딪혔다. 충격은 날카로웠다. 엠마의 카트가 흔들리며 사과 한 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붉은 사과 하나가 굴러가더니 근처 차량 밑으로 사라졌다. 엠마는 즉시 허리를 숙여 나머지 사과를 주우려 했지만 콜린은 멈추지 않았다. 길 좀 똑바로 봐.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경멸에 가득 차 있었다. 엠마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도전적인 기운이 섞여 있었다. 저도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마치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듯했다. 그 한마디가 콜린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엠마와 리암 위로 그림자를 들이웠다. 그의 거대한 체구는 마치 먹구름처럼 그들을 압도했다. 늘 변명만 늘어놓지. 그는 엎어진 사과 봉지를 가리키며 으르렁거렸다. 애엄마라고 해서 다 방해해도 되는 줄 아나? 리암은 어머니의 재킷을 꽉 잡으며 그녀 뒤로 숨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천을 세게 쥐었지만 눈은 겁에 질린 채로 콜린을 응시했다. 엠마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펴며 단단한 바위처럼 버텼다. 방해한 적 없어요. 당신이 내 카트를 쳤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다. 콜린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주차장에서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로
그의 고함은 날카로웠다. 내 탓이라고? 감히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 주차장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마저도 콜린의 분노 앞에서 묻히는 듯했다. 몇몇 쇼핑객이 멈춰섰다. 기저귀가 가득 든 카트를 밀던 젊은 여성이 열쇠를 손에 쥔 채 얼어붙었다. 유모차를 밀던 남자는 손잡이를 꽉 쥐며 숨을 죽였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수이모가 두려움에 묶인 듯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두 명의 조연이 눈에 띄었다. 엘리, 테스코의 젊은 직원이었다. 그녀는 분홍색으로 염색한 머리와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장면을 눈치채고 조용히 녹화를 시작했다. 그녀 옆에는 조지, 주차장 한쪽에서 신문을 파는 노인이었다. 그는 전통적인 영국식 울 스웨터를 입고 비에 젖은 우산을 손에 들고 있었다. 조지는 엘리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런 놈들은 늘 약한 사람을 골라 괴롭히지. 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댔다. 콜린은 엠마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손이 그녀의 공간을 침범하며 위협적으로 움직였다. 너 같은 여자가 어디서 감히? 그는 리암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 꼬마한테 예의 좀 가르쳐. 리암은 떨었지만 울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재킷을 더 세게 잡으며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몸을 기울였다. 엠마는 한 팔을 뻗어 리암을 뒤로 밀며 말했다. 애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른답게 행동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그 말은 콜린에게 불을 붙였다. 그는 비웃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잔인하고 차가웠다. 그리고 예고 없이 그의 손이 날아들었다. 짝! 소리가 주차장을 울렸다. 엠마의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뺨은 즉시 붉게 물들었다. 리암은 비명을 질렀다. 작지만 가슴 아픈 소리였다. 그는 어머니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그녀를 감싸려 했다. 그러나 엠마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렸지만 발을 단단히 디디고 서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며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다시 나를 건드리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각 단어는 단단한 결의로 뭉쳐져 있었다. 콜린은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아니면 뭐, 울기라도 할 건가? 그의 손이 다시 올라갔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내리치려는 듯했다. 그러나 그 손은 목표에 닿지 못했다. 손 내려, 친구. 깊고 침착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주차장 한쪽 커피트럭의 그늘 아래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손흥민이었다. 그는 평범한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모자는 그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그의 부츠는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손에 든 얼그레이티 종이컵이 살짝 흔들렸지만 그의 걸음은 느리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방금 훈련을 마친 터라 근육이 살짝 긴장된 상태였지만 그의 표정은 차분했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콜린은 고개를 돌려 손흥민을 노려보았다. 넌 또 뭐야? 그의 목소리는 짖는 개처럼 날카로웠다. 손흥민은 몇 미터 앞에서 멈췄다. 콜린의 공격 범위 밖에 서서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콜린에서 엠마로 그리고 리암으로 다시 콜린으로 이동했다. 깡패를 못 참는 사람.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런던에서 오래 살며 익힌 영국식 억양이 살짝 묻어났다.
그 억양은 그의 한국 출신 배경을 부드럽게 감쌌다. 콜린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불확실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뭐? 이 여자의 영웅이라도 되겠다고? 그는 손흥민을 위아래로 훑으며 비웃었다. 손흥민은 미소 짓지 않았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콜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느슨하게 내려져 있었지만 그의 몸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감돌았다. 마치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된 스프링처럼. 그녀는 구원받을 필요 없어 손흥민이 말했다. 하지만 너는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겠지. 주차장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비는 계속 내렸고 물방울이 엠마의 재킷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그녀는 여전히 리암을 감싸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손흥민을 향했다. 그녀는 그가 누군지 몰랐다. 그러나 그의 자세, 그의 침착한 목소리에는 뭔가 희망을 주는 힘이 있었다. 리암은 어머니의 재킷 뒤에서 고개를 살짝 내밀며 손흥민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경외가 뒤섞여 있었다. 콜린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부츠가 무릉덩이를 밟으며 튀는 소리가 났다. 너 따위가 뭘 아는 척이야. 그는 손흥민을 가리키며 으르렁거렸다. 내가 누군지 알아? 손흥민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마치 샌드백을 평가하듯 콜린을 관찰했다. 상관없어. 그의 대답은 간결했다. 어머니를 때리는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은 콜린에게 주먹처럼 날아들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는 손흥민을 향해 손가락을 쳐들었다. 이 빌어먹을 놈, 널 부셔주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손흥민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해보든가.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차분해서 마치 초대장처럼 들렸다. 주차장의 긴장은 이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두터웠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그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배경음처럼 희미해졌다. 엘리는 숨을 죽이며 녹화를 계속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조지는 우산 아래 서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 친구 뭔가 다르지. 그는 엘리에게 속삭였다. 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사람 혹시 그 손흥민 아냐?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조지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토트넘의 스타야. 이제 재밌어지겠어. 콜린은 그 속삭임을 듣지 못했다. 그의 세계는 손흥민에게로 좁혀졌다. 그는 다시 한 걸음 다가섰다. 마지막 기회다, 영웅.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꺼져. 손흥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게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콜린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안 가. 그가 말했다. 하지만 너는 지금 떠나야 해. 콜린이 포효했다. 그 소리는 리암을 떨게 했고 엠마는 아들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내 옆에 있어, 리암. 그녀는 속삭였다. 그러나 리암의 눈은 손흥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침착한 모습,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듯한 모습은 어린 소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콜린은 주먹을 날렸다. 군대 훈련으로 단련된 강력하고 직선적인 펀치였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 공격을 보았다. 그의 발이 부드럽게 옆으로 미끄러졌다. 축구장에서 수백 번 연습한 움직임이었다.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콜린은 살짝 비틀거렸다. 손흥민은 방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서 콜린을 바라보았다. 그건 실수였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콜린은 다시 포효하며 두 번째 공격을 날렸다. 이번에는 넓은 훅이었다. 손흥민은 몸을 숙였다.
그의 무릎이 유연하게 굽히며 완벽한 타이밍으로 피했다. 주먹은 그의 머리 위를 스쳤고 그는 다시 일어섰다. 그의 눈은 콜린을 떠나지 않았다. 두 번째 실수, 그가 말했다. 군중은 숨을 죽였다. 몇몇은 뒤로 물러섰고 다른 이들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스마트폰의 녹화 불빛이 점점 더 많아졌다. 엘리는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이건 믿을 수가 없어. 조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친구는 싸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있는 거야. 콜린은 이제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엠마의 카트를 발로 차버렸다. 계란 한 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노른자가 아스팔트 위에 흩어졌다. 식빵 한 덩어리가 무릉덩이에 빠졌고 사과 몇 개가 더 굴러갔다. 엠마는 몸을 떨었지만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팔은 여전히 리암을 감싸고 있었다.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콜린은 그녀를 무시하고 손흥민을 향해 돌아섰다. 너 나를 망신 주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손흥민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자세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어깨는 여전히 느슨했지만 발은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축구장에서 수천 번의 순간을 통해 단련된 그 자세를 취했다. 망신 주는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너를 멈추는 거지. 콜린은 돌진했다. 이번에는 그의 전 체중을 실어 손흥민을 쓰러뜨리려 했다. 마치 성난 황소처럼. 그러나 손흥민은 움직였다. 빠르고 유려한 회전, 축구장에서 상대를 제치는 듯한 스텝이었다. 그는 콜린의 팔을 잡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비틀었다. 토트넘의 트레이너에게 배운 기본적인 방어 기술이었다. 콜린은 고통으로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를 완전히 제압하지 않았다. 그는 콜린을 붙잡은 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 나빠질 필요 없어. 그가 말했다. 지금 가. 콜린은 버둥거렸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그의 입에는 땀이 흘렀고 분노가 서서히 의심으로 바뀌었다. 손흥민은 그를 놓아주며 뒤로 물러섰다. 콜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너, 내가 누군지 몰라. 그는 이를 갈며 말했다. 손흥민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충분히 알아. 엠마는 리암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손흥민을 향했다. 짧은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고 그는 단순한 영웅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땅 위에서 같은 싸움을 공유하는 두 사람이었다. 리암은 어머니의 재킷을 잡고 속삭였다.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엠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누군지 몰랐지만 그의 존재가 주는 안도감을 느꼈다. 군중은 이제 완전히 몰입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원을 그리며 두 사람을 둘러쌌다. 엘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조지가 부드럽게 그녀를 막았다. 가만히 둬. 그가 말했다. 저 친구는 자신이 뭘 하는지 알아. 콜린은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다. 그의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아직 꺾이지 않았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그는 으르렁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손흥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단호하게 서 있었다. 그의 자세는 느슨했지만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치 사자가 포효할 필요 없이 위협적인 것처럼. 엠마는 리암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엘리는 계속 녹화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야. 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싸움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이건 교훈이야. 그리고 그 순간 비 내리는 테스코 주차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대였다. 손흥민이 중심에 서 있고 콜린이 그의 분노와 마주하며 엠마와 리암이 그들의 용기를 보여주는 무대였다. 아무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그러나 모두가 느꼈다. 손흥민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보호하러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그의 주변에서 숨을 멈춘 듯했다. 테스코 슈퍼마켓 주차장은 여전히 잿빛 하늘 아래 우울하게 펼쳐져 있었다. 이슬비는 끊임없이 내려 아스팔트 위에 얇은 물막을 만들었고 차가운 바람은 쇼핑객들의 방수 재킷을 흔들며 주차장을 스쳐갔다. 젖은 바닥 위에서 쇼핑카트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뒤섞여 공기를 채웠다. 그러나 그 소리들은 콜린의 분노와 손흥민의 침착한 대응 앞에서 희미한 배경음으로 변했다. 주차장은 이제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투기장이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는 마치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긴장으로 가득 찼고 군중은 보이지 않는 원을 그리며 두 남자를 둘러쌌다. 스마트폰의 녹화 불빛이 빗방울 사이로 반짝였고 그 빛은 마치 폭풍 속의 등불처럼 깜빡였다. 엠마는 리암을 꼭 끌어안고 서 있었다. 그녀의 뺨은 여전히 콜린의 손바닥 자국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의를 띠고 있었다. 리암은 어머니의 재킷을 꽉 잡고 있었고 그의 작은 몸은 떨렸지만 눈은 손흥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의 회색 후드티는 비에 젖어 약간 무거워졌지만 그의 자세는 흔들림 없었다. 모자는 그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손에 든 얼그레이티 종이컵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콜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축구장에서 수백 번 상대를 읽어낸 것처럼 콜린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었다. 콜린은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다. 그의 군복 스타일, 재킷은 땀과 비로 축축이 젖어 있었고 목에 걸린 군번줄은 그의 격렬한 숨결에 따라 흔들렸다. 그는 손흥민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너 따위가 뭘 아는 척이야? 그는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런던 동부의 코큰이 억양이 묵직하게 깔려 있었다. 내가 해병대에서 뭘 했는지 알아. 너 같은 놈은 내가 본 것들 때문에 잠도 못 잘 거야. 그는 주먹을 쥐며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부츠가 무릉덩이를 밟으며 튀는 소리가 났다. 손흥민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마치 축구장에서 상대팀의 전략을 읽듯 콜린을 관찰했다. 그는 런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익힌 부드러운 영국식 억양으로 대답했다. 네가 뭘 겪었는지 의심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게 어머니를 때릴 권리를 주진 않아. 그 말은 단순했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마치 축구공이 골문에 정확히 꽂히는 순간처럼. 군중은 숨을 죽였다. 몇몇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스마트폰을 더 높이 들었다. 콜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손흥민의 침착함에 더 큰 분노를 느꼈다. 너, 이 잘난 척하는 놈.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너 같은 부자 축구선수가 뭘 알아. 돈이나 벌면서 공이나 차는 주제에. 그는 손흥민을 가리키며 손가락을 흔들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손흥민의 흔들림 없는 태도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손흥민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콜린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가 아는 건 간단해. 그가 말했다. 여기엔 겁먹은 아이가 있어.
그리고 그 아이를 겁주고 있는 건 너야. 그는 리암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 동작은 미묘했지만 콜린의 시선을 리암에게로 돌렸다. 리암은 어머니의 재킷 뒤에서 손흥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콜린은 리암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다. 의심 아니면 부끄러움의 그림자였을까?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빠르게 묻었다. 웃기지 마. 그는 으르렁거리며 다시 손흥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너 따위가 나를 가르치겠다고? 그는 가슴을 쿵쿵 치며 말했다. 나는 나라를 위해 싸웠어. 피를 흘렸다고. 너는? 그냥 공이나 차는 놈이잖아. 군중 속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몇몇은 콜린의 말에 동조하는 듯 했지만 대부분은 손흥민의 침착함에 끌렸다. 엘리, 테스코의 젊은 직원은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녹화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홍색 머리는 비에 젖어 축 처졌지만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다. 이 사람 진짜 손흥민 맞지? 그녀는 옆에 서 있는 조지에게 속삭였다. 조지, 신문 파는 노인은 우산 아래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전통적인 울 스웨터는 비에 젖어 무거워 보였다. 맞아, 토트넘의 스타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저 친구는 그냥 공 차는 놈이 아니야. 저런 놈들 다룰 줄 아는 사람이지. 엘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댔다. 이거 틱톡에서 터질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엠마는 리암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뺨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리암, 괜찮아.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다. 리암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손흥민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그 순간 손흥민은 그의 축구 영웅이 아니라 진짜 영웅처럼 보였다. 콜린은 다시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부츠가 아스팔트를 세게 밟으며 물이 튀었다. 너 나를 망신 주겠다고? 그는 손흥민을 향해 손가락을 쳐들었다. 이 깡패 같은 놈, 내가 누군지 보여주마. 그는 주먹을 쥐며 자세를 잡았다. 그의 근육이 재킷 아래에서 꿈틀거렸다. 군대에서 단련된 그의 몸은 여전히 강력해 보였다. 손흥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콜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느슨하게 내려져 있었지만 그의 몸은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축구장에서 수백 번의 순간을 통해 단련된 반사신경을 믿었다. 너를 망신 줄 생각 없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너는 지금 멈춰야 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힘이 있었다. 콜린은 포효하며 주먹을 날렸다. 이번에는 빠르고 직선적인 펀치였다. 군대 훈련의 잔재가 담긴 강력한 공격이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 공격을 보았다. 그의 발이 부드럽게 옆으로 미끄러졌다. 축구장에서 상대를 제치는 듯한 스텝이었다.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콜린은 살짝 비틀거렸다. 손흥민은 방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서 콜린을 바라보았다. 그건 실수였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군중은 숨을 죽였다. 몇몇은 뒤로 물러섰고 다른 이들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스마트폰의 녹화 불빛이 점점 더 많아졌다. 엘리는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이건 믿을 수가 없어.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카메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조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친구는 싸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콜린은 이제 완전히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엠마의 쇼핑카트를 발로 차버렸다. 계란 한 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노른자가 아스팔트 위에 흩어졌다. 식빵 한 덩어리가 무릉덩이에 빠졌고 사과 몇 개가 더 굴러갔다. 엠마는 몸을 떨었지만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팔은 여전히 리암을 감싸고 있었다.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콜린은 엠마를 무시하고 손흥민을 향해 돌아섰다. 너 나를 망신 주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그는 다시 주먹을 날렸다. 이번에는 넓고 거친 훅이었다. 손흥민은 몸을 숙였다. 그의 무릎이 유연하게 굽히며 완벽한 타이밍으로 피했다. 주먹은 그의 머리 위를 스쳤고 그는 다시 일어섰다. 그의 눈은 콜린을 떠나지 않았다. 두 번째 실수, 그가 말했다. 군중은 이제 완전히 몰입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원을 그리며 두 사람을 둘러쌌다. 엘리는 계속 녹화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야. 그녀는 이미 틱톡에 올릴 캡션을 생각하고 있었다. 조지는 우산 아래 서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런 놈들은 늘 약한 사람을 골라 괴롭히지. 그는 엘리에게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잘못된 상대를 만난 거야. 콜린은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다. 그의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아직 꺾이지 않았다. 너, 이 빌어먹을 놈. 그는 으르렁거렸다. 내가 누군지 보여주마. 그는 다시 돌진했다. 이번에는 그의 전 체중을 실어 손흥민을 쓰러뜨리려 했다. 마치 성난 황소처럼. 그러나 손흥민은 움직였다. 빠르고 유려한 회전, 축구장에서 상대를 제치는 듯한 스텝이었다. 그는 콜린의 팔을 잡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비틀었다. 토트넘의 트레이너에게 배운 기본적인 방어 기술이었다. 콜린은 고통으로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다. 손흥민은 콜린을 붙잡은 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 나빠질 필요 없어, 그가 말했다. 지금 가. 콜린은 버둥거렸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그의 입에는 땀이 흘렀고 분노가 서서히 의심으로 바뀌었다. 손흥민은 그를 놓아주며 뒤로 물러섰다. 콜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너, 내가 누군지 몰라. 그는 이를 갈며 말했다. 손흥민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충분히 알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힘이 있었다. 엠마는 리암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손흥민을 향했다. 짧은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고 그는 단순한 영웅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땅 위에서 같은 싸움을 공유하는 두 사람이었다. 리암은 어머니의 재킷을 잡고 속삭였다.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엠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누군지 몰랐지만 그의 존재가 주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의 뺨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단해졌다. 그녀는 리암을 더 세게 끌어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리암. 우리가 여기 있어. 엘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조지가 부드럽게 그녀를 막았다. 가만히 둬. 그가 말했다. 저 친구는 자신이 뭘 하는지 알아. 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댔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 뛰었지만 그녀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콜린은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다. 그의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아직 꺾이지 않았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그는 으르렁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는 손흥민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다시 주먹을 쥐며 자세를 잡았다. 그의 근육이 재킷 아래에서 꿈틀거렸다. 손흥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콜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느슨하게 내려져 있었지만 그의 몸은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축구장에서 수천 번의 순간을 통해 단련된 반사신경을 믿었다. 너를 망신 줄 생각 없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너는 지금 멈춰야 해. 그 순간 주차장의 공기는 전기로 가득 찬 듯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그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배경음처럼 희미해졌다. 군중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손흥민과 콜린, 그리고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투에 몰입했다. 엠마는 리암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엘리는 계속 녹화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야. 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싸움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이건 교훈이야. 그리고 그 순간 비 내리는 테스코 주차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대였다. 손흥민이 중심에 서 있고 콜린이 그의 분노와 마주하며 엠마와 리암이 그들의 용기를 보여주는 무대였다. 아무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그러나 모두가 느꼈다. 손흥민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보호하러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그의 주변에서 숨을 멈춘 듯 했다. 테스코 슈퍼마켓 주차장은 여전히 잿빛 하늘 아래 비에 젖어 있었다. 이슬비는 끊임없이 내리며 아스팔트 위에 얇은 물막을 유지했고 차가운 바람은 군중의 방수 재킷을 흔들며 주차장을 스쳐갔다. 젖은 바닥 위에서 쇼핑카트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낮은 웅성거림이 뒤섞였지만 그 모든 소리는 콜린의 분노와 손흥민의 침착한 대응 앞에서 희미해졌다. 주차장은 이제 투기장을 넘어 하나의 무대였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는 마치 극장의 조명 아래 펼쳐진 바닥처럼 빛났고 군중은 숨을 죽인 채 두 남자를 둘러쌌다. 스마트폰의 녹화 불빛은 빗방울 사이로 반짝이며 마치 폭풍 속의 별처럼 깜빡였다. 엠마는 리암을 꼭 끌어안고 서 있었다. 그녀의 뺨은 여전히 콜린의 손바닥 자국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두려움을 넘어 단단한 결의로 빛났다. 리암은 어머니의 재킷을 꽉 잡고 있었고 그의 작은 몸은 떨렸지만 눈은 손흥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의 회색 후드티는 비에 젖어 무거워졌지만 그의 자세는 흔들림 없었다. 모자는 그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손에 든 얼그레이티 종이컵은 이미 버려진 채였다. 그는 콜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축구장에서 상대의 움직임을 읽듯 콜린의 모든 행동을 분석했다. 콜린은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렸다. 그의 군복 스타일, 재킷은 땀과 비로 축축이 젖어 있었고 목에 걸린 군번줄은 그의 격렬한 숨결에 따라 흔들렸다. 그는 손흥민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불안, 그리고 이제는 서서히 스며드는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너 따위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는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런던 동부의 코크니 억양이 묵직하게 깔려 있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확신이 없었다. 손흥민의 침착함과 군중의 시선이 그를 서서히 압박하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쥐며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부하는 무릉덩이를 밟으며 튀는 소리를 냈다. 너 같은 놈은 나 같은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마치 축구장에서 상대팀의 약점을 찾듯
콜린을 관찰했다. 그는 런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익힌 부드러운 영국식 억양으로 대답했다. 너가 강한 건 알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강함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야. 그는 리암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렸다. 저 아이를 봐. 겁에 질렸잖아.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그 말은 단순했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마치 축구공이 골문 구석에 정확히 꽂히는 순간처럼. 군중은 숨을 죽였다. 몇몇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스마트폰을 더 높이 들었다. 콜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손흥민의 말에 흔들렸지만 그 감정을 빠르게 묻었다. 웃기지 마. 그는 으르렁거리며 리암을 흘깃 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다. 부끄러움일까? 아니면 후회일까?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분노로 덮었다. 너 따위가 나를 가르치겠다고? 그는 가슴을 쿵쿵 치며 말했다. 나는 나라를 위해 싸웠어. 피를 흘렸다고. 너는? 그냥 공이나 차는 놈이잖아. 그는 손흥민을 향해 손가락을 쳐들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몇몇은 콜린의 말에 동조하는 듯 했지만 대부분은 손흥민의 침착함에 끌렸다. 엘리, 테스코의 젊은 직원은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녹화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홍색 머리는 비에 젖어 축 처졌지만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다. 이 사람 진짜 손흥민 맞지? 그녀는 옆에 서 있는 조지에게 다시 물었다. 조지, 신문 파는 노인은 우산 아래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전통적인 울 스웨터는 비에 젖어 무거워 보였다. 맞아, 토트넘의 스타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저 친구는 그냥 공 차는 놈이 아니야. 저런 놈들 다룰 줄 아는 사람이지. 엘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댔다. 이거 틱톡에서 터질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이미 영상을 올리며 런던 주차장에서의 대결이라는 캡션을 붙였다. 영상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엠마는 리암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뺨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리암, 괜찮아.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다. 리암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손흥민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그 순간 손흥민은 그의 축구 영웅이 아니라 진짜 영웅처럼 보였다. 엄마, 저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 리암이 속삭였다. 엠마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리암, 저 사람 강해. 콜린은 다시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부츠가 아스팔트를 세게 밟으며 물이 튀었다. 너 나를 망신 주겠다고? 그는 손흥민을 향해 손가락을 흔들었다. 이 깡패 같은 놈, 내가 누군지 보여주마. 그는 주먹을 쥐며 자세를 잡았다. 그의 근육이 재킷 아래에서 꿈틀거렸다. 군대에서 단련된 그의 몸은 여전히 강력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불확실한 떨림이 있었다. 손흥민의 침착함이 그를 흔들고 있었다. 손흥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콜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느슨하게 내려져 있었지만 그의 몸은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축구장에서 수천 번의 순간을 통해 단련된 반사신경을 믿었다. 너를 망신 줄 생각 없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너는 지금 멈춰야 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힘이 있었다. 그는 리암을 다시 흘깃 보았다. 저 아이는 이런 걸 볼 필요 없어.
콜린은 포효하며 돌진했다. 이번에는 그의 전 체중을 실어 손흥민을 쓰러뜨리려 했다. 마치 성난 황소처럼 그의 주먹이 날아들었다. 빠르고 직선적인 펀치였다. 군대 훈련의 잔재가 담긴 강력한 공격이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 공격을 보았다. 그의 발이 부드럽게 옆으로 미끄러졌다. 축구장에서 상대를 제치는 듯한 스텝이었다.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콜린은 비틀거렸다. 손흥민은 방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서 콜린을 바라보았다.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군중은 숨을 죽였다. 몇몇은 뒤로 물러섰고 다른 이들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스마트폰의 녹화 불빛이 점점 더 만 아센던시가 깜빡였다. 엘리는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이건 믿을 수가 없어.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카메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조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친구는 싸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콜린은 이제 완전히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엠마의 쇼핑카트를 발로 차버렸다. 계란 한 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노른자가 아스팔트 위에 흩어졌다. 식빵 한 덩어리가 무릉덩이에 빠졌고 사과 몇 개가 더 굴러갔다. 엠마는 몸을 떨었지만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팔은 여전히 리암을 감싸고 있었다.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나는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아들을 집에 데려가려는 것뿐이야.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 말은 군중을 흔들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엘리는 이제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거 다 찍혔어. 그녀는 소리쳤다. 너 같은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주차장을 울렸다. 그녀의 분홍색 머리는 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눈은 단호했다. 조지는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내 아버지는 전쟁에서 싸웠어. 하지만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영웅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한 힘이 있었다. 그는 우산을 접으며 군중을 향해 말했다. 우리가 여기 그냥 서 있을 건가? 그 말은 군중을 깨웠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기저귀가 가득 든 카트를 밀던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 말이 맞아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그냥 엄마예요. 유모차를 밀던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잘못됐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콜린은 이제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의 눈은 손흥민에서 엠마로 그리고 군중으로 이동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분노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불길은 약해지고 있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손흥민을 노려보았다. 너, 이 빌어먹을 놈. 그는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손흥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콜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느슨하게 내려져 있었지만 그의 몸은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너는 지금 멈출 수 있어. 그가 말했다. 아무도 너를 망신 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힘이 있었다. 콜린은 포효하며 다시 돌진했다. 이번에는 그의 전 체중을 실어 손흥민을 쓰러뜨리려 했다. 그의 주먹이 날아들었다. 빠르고 거친 펀치였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 공격을 보았다. 그의 발이 부드럽게 옆으로 미끄러졌다. 축구장에서 상대를 제치는 듯한 스텝이었다. 그는 콜린의 팔을 잡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비틀었다. 토트넘의 트레이너에게 배운 방어 기술이었다. 콜린은 고통으로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다. 손흥민은 콜린을 붙잡은 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건 전쟁터가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이건 주차장이야. 그리고 그녀는 너의 적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각 단어는 단단한 결의로 뭉쳐져 있었다. 콜린은 버둥거렸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그의 입에는 땀이 흘렀고 분노는 서서히 절망으로 바뀌었다. 손흥민은 그를 놓아주며 뒤로 물러섰다. 지금 가. 그가 말했다. 콜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숨은 거칠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손흥민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너, 내가 누군지 몰라. 그는 이를 갈며 말했다. 손흥민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충분히 알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힘이 있었다. 그는 리암을 흘깃 보았다. 저 아이는 너 같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의 말은 군중을 다시 흔들었다. 몇몇은 박수를 쳤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엠마는 리암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손흥민을 향했다. 짧은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고 그는 단순한 영웅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땅 위에서 같은 싸움을 공유하는 두 사람이었다. 고마워.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리암은 어머니의 재킷을 잡고 속삭였다. 엄마, 저 사람 진짜 영웅이야. 엠마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리암, 저 사람 특별해. 엘리는 이제 완전히 몰입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고 소리쳤다. 이거 전 세계가 봐야 해. 그녀의 영상은 이미 틱톡에서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고 있었다. 조지는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야. 그는 군중을 향해 말했다. 이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거야. 콜린은 이제 완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의 눈은 손흥민에서 엠마로 그리고 군중으로 이동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분노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불길은 약해지고 있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손흥민을 노려보았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그는 으르렁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손흥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콜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느슨하게 내려져 있었지만 그의 몸은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너는 지금 멈출 수 있어. 그가 말했다. 아무도 너를 망신 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힘이 있었다. 그 순간 주차장의 공기는 전기로 가득 찬 듯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그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배경음처럼 희미해졌다. 군중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손흥민과 콜린, 그리고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투에 몰입했다. 엠마는 리암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엘리는 계속 녹화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야. 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싸움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이건 교훈이야. 그리고 그 순간 비 내리는 테스코 주차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대였다. 손흥민이 중심에 서 있고 콜린이 그의 분노와 마주하며 엠마와 리암이
그들의 용기를 보여주는 무대였다. 아무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그러나 모두가 느꼈다. 손흥민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보호하러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그의 주변에서 숨을 멈춘 듯 했다. 테스코 슈퍼마켓 주차장은 잿빛 하늘 아래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다. 이슬비는 끊임없이 내리며 아스팔트 위에 얇은 물막을 유지했고 차가운 바람은 군중의 방수 재킷을 흔들며 스쳐갔다. 젖은 바닥 위에서 쇼핑카트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낮은 웅성거림이 뒤섞였지만 그 소리들은 이제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희미해졌다. 주차장은 더 이상 투기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의 무대였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는 마치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질 캔버스처럼 빛났고 군중은 더 이상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이 순간의 일부였다. 스마트폰의 녹화 불빛은 여전히 빗방울 사이로 반짝였지만 이제 그 빛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희망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엠마는 리암을 꼭 끌어안고 서 있었다. 그녀의 뺨은 여전히 콜린의 손바닥 자국으로 붉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결의와 안도감으로 빛났다. 리암은 어머니의 재킷을 꽉 잡고 있었고 그의 작은 몸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손흥민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경애와 희망이 가득했다. 손흥민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의 회색 후드티는 비에 젖어 무거워졌지만 그의 자세는 흔들림 없었다. 모자는 그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그의 손은 이제 느슨하게 내려져 있었다. 그는 콜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축구장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듯 콜린의 모든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콜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군복 스타일, 재킷은 땀과 비로 축축이 젖어 있었고 목에 걸린 군번줄은 그의 거친 숨결에 따라 흔들렸다. 그는 손흥민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이제는 서서히 스며드는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오, 이 빌어먹을 놈. 그는 이를 갈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이전의 확신은 사라졌다. 손흥민의 침착함과 군중의 단합된 반응이 그의 자존심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쥐며 마지막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부츠가 무릉덩이를 밟으며 튀는 소리가 났다. 너 따위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마치 축구장에서 상대의 마지막 저항을 관찰하듯 콜린을 바라보았다. 그는 런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익힌 부드러운 영국식 억양으로 대답했다. 이건 이기는 문제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이건 멈추는 문제야. 그는 리암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렸다. 저 아이는 더 이상 겁먹을 필요 없어. 그리고 너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아갈 필요 없어. 그 말은 단순했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마치 축구공이 골문구석에 정확히 꽂히는 순간처럼. 콜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손흥민의 말에 흔들렸지만 그의 자존심은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 웃기지 마. 그는 포효하며 다시 돌진했다. 이번에는 그의 전 체중을 실어 손흥민을 쓰러뜨리려 했다. 그의 주먹이 날아들었다. 빠르고 거친 펀치였다. 군대 훈련의 잔재가 담긴 마지막 공격이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 공격을 보았다. 그의 발이 부드럽게 옆으로 미끄러졌다. 축구장에서 상대를 제치는 듯한 스텝이었다. 그는 콜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더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콜린의 다리를 향해 가볍고 정확한 킥을 날렸다.
축구장에서 프리킥을 찰 때의 정밀함이 담긴 동작이었다. 킥은 강하지 않았지만 콜린의 무릎을 정확히 맞춰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콜린은 신음하며 아스팔트 위로 쓰러졌다. 젖은 바닥이 그의 손바닥을 차갑게 적셨다. 군중은 숨을 죽였다. 몇몇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다른 이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의 녹화 불빛이 더욱 밝게 반짝였다. 엘리, 테스코의 젊은 직원은 스마트폰을 들고 소리쳤다. 이건 터질 거야. 그녀의 분홍색 머리는 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다. 그녀는 이미 틱톡에 올린 영상이 수천 개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조지, 신문 파는 노인은 우산 아래 서서 미소를 지었다. 저 친구는 싸우는 게 아니라 가르쳤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전통적인 울 스웨터는 비에 젖어 무거워 보였지만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콜린은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숨은 거칠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손흥민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패배감이 가득했다. 너, 내가 누군지 몰라.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빗방울이 그의 얼굴에 떨어졌다. 손흥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콜린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느슨하게 내려져 있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경계 상태였다. 충분히 알아.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리암을 흘깃 보았다. 저 아이는 너 같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빨강과 파랑 불빛이 주차장 입구에서 깜빡이며 2대의 런던 경찰차가 나타났다. 군중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켰다. 테스코 매니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중년 남성이 입구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셔츠는 첫 번째 단추가 풀려 있었고 그는 경찰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여기에요. 그는 소리쳤다. 저 남자가 고객을 폭행하고 물건을 파괴했어요.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렸다. 한 명은 건장한 남성으로 그의 제복은 비에 젖어 반짝였다.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성으로 그녀의 손은 허리띠 근처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콜린을 향해 다가갔다. 일어나. 남성 경찰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잔인하지 않았다. 콜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무거웠고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여성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다. 금속이 비에 젖어 반짝였다. 손을 뒤로. 그녀가 말했다. 콜린은 저항하지 않았다. 수갑이 찰칵하며 그의 손목을 묶었다. 그 소리는 주차장을 울렸고 마치 이 대결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엠마는 리암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손흥민을 향했다. 고마워.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당신이 더 강했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그냥 도왔을 뿐이야.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리암을 내려다보았다. 괜찮아, 꼬마? 리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여전히 손흥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당신, 내 유니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있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너도 챔피언이야. 그는 리암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군중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기저귀가 가득 든 카트를 밀던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쇼핑백에서 사과 한 봉지를 꺼내 엠마에게 건넸다. 이거 받아요. 그녀는 말했다.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 유모차를 밀던 남자도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카트에서 계란 한 팩을 꺼내 엠마의 카트에 놓았다. 꼬마를 위해. 그는 말하고 조용히 물러났다. 엠마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그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엘리는 이제 완전히 몰입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섰다. 우리 뭔가 해야 해. 그녀는 조지에게 말했다. 이건 불공평해. 그녀가 이걸 다 감당해야 한다니. 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아가씨. 그는 말했다. 내가 신문 한 묶음으로 시작할게. 그는 자신의 신문 가판대에서 무료 신문을 꺼내 엠마에게 건넸다. 오늘의 헤드라인, 당신이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엘리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역 커뮤니티 그룹에 메시지를 올렸다. 테스코 주차장에서 한 어머니가 공격당했어요. 그녀를 도웁시다. 그녀는 틱톡 영상에 링크를 추가하며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손흥민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엠마와 리암에게 공간을 주었다. 그는 군중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가슴에는 자부심과 묵직한 책임감이 뒤섞였다. 그는 축구장에서 10,000명의 관중 앞에서 골을 넣은 적이 있었다. 그는 런던의 밝은 조명 아래 트로피를 들어 올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달랐다. 이건 승리가 아니었다. 이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그는 약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렸다. 그는 런던으로 와서도 같은 싸움을 이어갔다. 이 주차장에서 그는 그 싸움이 단순한 골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경찰관들은 콜린을 경찰차로 데려갔다. 콜린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의 눈은 젖은 아스팔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이제 꺼진 불씨처럼 희미해졌다.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적대감이 없었다. 대신 그는 콜린을 이해하려 했다. 그는 축구장에서 수많은 상대를 만났다. 그들 중 일부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일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이기고 때로는 가르쳤다. 엘리는 이제 군중을 향해 소리쳤다.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주차장을 울렸다. 그녀는 우리 이웃이에요. 우리가 그냥 서 있을 순 없어요. 그녀의 말은 군중을 더 움직였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자신의 쇼핑백에서 물건을 꺼내 엠마에게 건넸다. 조지는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내 아버지는 늘 말했지.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돕는 거라고. 그는 군중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보여줬어. 엠마는 리암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군중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모두에게 감사해요. 그녀는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이 없었다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도 여기 없었을 거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강해. 잊지 마.
리암은 어머니의 재킷을 놓고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당신 정말 챔피언이에요. 그는 작게 말했다. 그의 눈은 빛났다. 손흥민은 무릎을 굽히며 리암과 눈높이를 맞췄다. 너도 챔피언이야, 꼬마.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엄마를 지켰잖아. 그게 진짜 강함이야. 리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작은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다. 군중은 이제 점차 흩어지기 시작했다. 몇몇은 자신의 차로 돌아갔고 다른 이들은 엠마와 이야기를 나누며 도움을 제안했다. 엘리는 테스코 매니저에게 달려가 모금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매장에 기부함을 놓을 수 있어요. 그녀는 말했다.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엘리. 그는 말했다.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조지는 자신의 신문 가판대 옆에 서서 군중을 바라보았다. 그는 우산을 다시 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엠마와 리암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진짜 영웅은 싸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그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친구는 그걸 아는 사람이야. 손흥민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주차장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자신의 후드티를 고쳐 입으며 젖은 아스팔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이 순간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이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 순간이었다. 그는 엠마와 리암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그의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는 축구장에서 수많은 골을 넣었지만 이 순간은 그 어떤 골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다. 경찰차가 주차장을 떠났다. 빨강과 파랑 불빛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사라졌다. 콜린은 경찰차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 생각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엠마는 리암의 손을 잡고 자신의 차로 걸어갔다. 그녀의 쇼핑카트는 이제 군중의 도움으로 다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리암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집에 가자, 꼬마.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리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작은 손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손흥민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꿈이 가득했다. 엘리는 테스코로 돌아가며 모금 캠페인을 계속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틱톡 영상이 이제 1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웃으며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시작이야.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주차장 싸움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바꿀 기회임을 알았다. 조지는 자신의 신문 가판대 옆에 서서 비를 바라보았다. 그는 우산을 접으며 미소를 지었다. 좋은 날이야. 그는 다시 중얼거렸다. 그는 손흥민이 멀리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전설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비 내리는 테스코 주차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손흥민이 중심에 서고 엠마와 리암이 용기를 보여주며 엘리와 조지가 커뮤니티를 일깨운 곳이었다. 아무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몰랐다. 그러나 모두가 느꼈다. 이 순간은 그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런던 외곽의 테스코 슈퍼마켓 주차장은 이제 잿빛 하늘 아래 평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이슬비는 따뜻한 햇살로 바뀌었고 아스팔트는 마른 채로 반짝였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이제는 차갑지 않고 부드러운 여름의 기운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주차장은 더 이상 그날의 긴장된 투기장이 아니었다. 대신 그것은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테스코 입구 근처에는 새로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함께 더 강해집니다. 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 표지판 아래에는 작은 기부함이 놓여 있었고, 지역 주민들이 엠마와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동전과 지폐를 넣고 있었다. 주차장 한쪽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터가 생겼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리암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이제 8살이 되었고, 토트넘 호스퍼 유니폼을 입은 채 축구공을 차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그의 등에는 여전히 손흥민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엠마는 놀이터 옆 벤치에 앉아 리암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피로 대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역 카페에서 서빙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엠마의 코너라는 이름의 그 카페는 주차장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카페는 아담했지만 따뜻한 조명과 갓 구운 빵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지역 예술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리암이 그린 손흥민의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다. 엠마의 카페는 그날 주차장에서 시작된 커뮤니티의 지원 덕분에 문을 열 수 있었다. 엘리가 시작한 틱톡 모금 캠페인은 몇 주 만에 수천 파운드를 모았고, 지역 주민들은 돈뿐 아니라 시간과 재능을 기부했다. 어떤 이는 카페의 간판을 무료로 그려주었고, 또 다른 이는 테이블과 의자를 기부했다. 심지어 테스코 매니저는 매장 내에 엠마의 카페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붙여주었다. 엠마는 그 모든 도움을 잊지 않았다. 카페 입구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이곳은 우리의 커뮤니티가 함께 만든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구는 그녀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콜린의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스쳤던 순간, 리암이 그녀를 꼭 끌어안았던 순간, 그리고 손흥민이 단호하게 서서 그녀를 지켜주었던 순간. 그 기억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리암은 이제 지역 축구 클럽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그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근처 공원에서 열리는 훈련에 참가했고, 그의 코치는 리암의 빠른 발과 끈질긴 태도를 칭찬했다. 저 녀석, 손흥민처럼 뛴다니까. 코치는 웃으며 말했다. 리암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그는 손흥민을 영웅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단순한 팬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손흥민처럼 되고 싶었다. 강하고 침착하고 다른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의 방벽에는 손흥민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그가 직접 쓴 메모가 붙어 있었다. 강함은 마음에서 온다. 그 문장은 그가 손흥민에게 들은 말을 바탕으로 적은 것이었다. 한편 손흥민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는 여전히 토트넘 호스퍼의 스타로 경기장 위에서 골을 넣으며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하지만 그날 주차장에서의 사건은 그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는 런던의 화려한 조명 아래 트로피를 들어올린 적이 많았지만 그 어떤 승리도 그날의 순간과 같지 않았다. 그는 종종 그날을 떠올렸다. 엠마의 단호한 눈빛, 리암의 작은 손이 어머니를 꼭 잡았던 모습, 그리고 군중이 하나로 뭉쳐 그녀를 도왔던 장면.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그는 약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렸다. 런던으로 와서도 그는 같은 싸움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주차장에서 그는 자신의 힘이 단순한 골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맑은 오후,
손흥민은 엠마의 카페를 찾았다. 그는 평범한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모자는 그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카페에 들어서자 종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엠마는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당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기까지 오다니.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모자를 벗었다. 좋은 냄새가 나서. 그는 농담처럼 말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상자를 리암에게 건넸다. 꼬마 챔피언에게. 그는 말했다. 리암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새 축구화가 들어있었다. 토트넘 호스퍼 로고가 새겨진 그의 사이즈에 딱 맞는 신발이었다. 리암의 눈이 커졌다. 이거 진짜예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야. 네가 진짜 챔피언이니까. 엠마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그날 거기 없었더라면 이 모든 건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강하지 않았다면 나도 거기 없었을 거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과 리암이 이곳을 만들었어. 그는 카페를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건 당신의 승리야. 엠마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한 승리죠. 그녀는 말했다. 그날 오후 손흥민은 리암과 함께 카페 밖에서 간단한 패스 연습을 했다. 리암은 새로운 축구화를 신고 공을 찼다. 그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웠고 엠마는 카페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날 주차장에서의 두려움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이제 그녀를 정의하지 않았다. 그녀를 정의하는 것은 이 순간이었다. 리암의 웃음, 커뮤니티의 지원, 그리고 그녀 자신의 용기. 한편 콜린은 감옥에서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그날의 사건으로 폭행과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감옥의 회색 벽 안에서 그는 많은 시간을 생각하며 보냈다. 그는 자신의 분노,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돌아보았다. 어느 날 그는 종이와 펜을 들고 엠마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날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는 썼다. 나는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합니다. 편지는 짧았지만 진심이었다. 그는 편지를 보내며 작은 희망을 품었다. 용서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적어도 자신을 바꿀 수 있을지.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엘리는 이제 지역 커뮤니티에서 작은 스타가 되었다. 그녀의 틱톡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그녀는 그 관심을 이용해 변화를 만들었다. 그녀는 테스코 근처에서 무료 자위 방어 클래스를 조직했다. 매주 수요일 저녁, 그녀는 지역 여성들과 함께 기본적인 방어 기술을 연습했다.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그녀는 수업에서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킬 수 있어요. 그녀의 분홍색 머리는 이제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고 그녀는 지역신문에서 커뮤니티의 불꽃으로 불렸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시작했을 뿐이에요. 아직 갈 길이 멀죠. 조지는 여전히 주차장 한쪽에서 신문을 팔았다. 그의 우산은 이제 햇살 아래 펼쳐져 있었고 그의 전통적인 울 스웨터는 여름용 얇은 셔츠로 바뀌었다. 그는 손님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날 토트넘의 스타가 여기서 영웅이 됐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그 어머니와 꼬마였어. 그의 이야기는 지역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가판대 앞에 멈춰서서 이야기를 들었고 몇몇은 엠마의 카페로 향했다. 어느 주말 커뮤니티는 지역 공원에서 자선 축구 경기를 열었다. 경기는 엠마와 같은 가정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 자리였다. 공원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아이들은 풍선을 들고 뛰어다녔다. 손흥민은 특별 게스트로 초대되었다. 그는 간단한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타났다. 군중은 환호로 그를 맞았다. 리암은 어린이 팀의 일원으로 경기에 참가했다. 그는 새로운 축구화를 신고 손흥민 옆에서 공을 찼다. 그 순간 그의 눈은 별처럼 빛났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리암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는 리암에게 말했다. 축구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야.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지. 리암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는 말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이미 하고 있어, 챔피언. 엠마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카페는 이제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리암의 그림을 보며 웃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바뀌었음을 알았다. 그날 주차장에서의 두려움은 이제 그녀의 힘이 되었다. 그녀는 리암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해냈어, 꼬마.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그 순간 런던 외곽의 작은 커뮤니티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었다. 손흥민이 용기를 보여주고 엠마와 리암이 강함을 증명하며 엘리와 조지가 사람들을 일가운 곳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해서 자라났고 그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았다.